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방광TV의 이경래 원장입니다. 오늘은 약간 새로운 기획을 했는데요. 이 제목은 뭐냐면은 저희들이 대신 질문해 드립니다 라는 걸 만들었는데, 사실 뭐 저희들이 이제 병원에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전화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질문도 많이 하고 하는데, 오늘은 요실금이라는 주제로 실제로 환자분들이 저희 병원에 많이 물어보는 것들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몇 가지를 선정을 해가지고 대신 선생님들이 질문을 하고 또 답을 해주고 그런 코너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저희 실장님이 최근에 들어온 6가지 질문을 준비를 했거든요. 저희 실장님도 상담을 많이 하시고, 또 지금 여기 계시는 두 분의 스태프님들이 저희 병원에 10년 가까이 계신 선생님들이에요. 그래서 직원분들이 바로 옆에서 했던 대답이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쌤, 네. 첫 번째 질문이 뭘까요? 요실금은 무조건 수술을 해야 하는 건가요? 좋아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김 선생님이 한번 대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수술은 아닙니다. 요실금은 복합성과 절박성을 나눠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복합성 요실금은 수술을 해야 하고 절박성은 약물 치료를 해야 한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원장님.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었죠. 소분이 새는 거는 요실금이라고 하는 게 맞는데, 소분이 새는 거에 따라서 수술을 해야 되기도 하고 약을 먹기도 하는 겁니다. 방금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복합성, 배에 힘을 줄 때, 재채기 하거나 뛰거나 웃거나 줄넘기, 계단을 내려올 때, 산에서 내려올 때, 소리를 지를 때, 이렇게 갑자기 이런 상황에서 소분이 새는 거를 복합성 요실금이라고 그러고, 이런 복합성 요실금 같은 경우에는 수술하면 깨끗하게 좋아지겠죠. 하지만은 결박성 요실금, 화장실을 자주 가고 참기 힘들고 밤에도 여러 번 깨고 이런 증상들은 수술보다는 약물 치료를 더 우선적으로 하게 됩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질문이 뭐죠? 출산을 하지 않았는데 소변이 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출산을 하지 않았는데 소분이 샌 분을 본 적이 있으세요? 네, 많이 봅니다. 네. 뭐 특히 어떨 때는 초등학생이라든가 이런 애들도 사실은 가끔씩 소분이 샌다고 왔던 적이 있는 것 같고요. 또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도 있고, 또는 젊은 여성분들도 사실 많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네. 우리가 흔히 이제 요실금이라는 것은 출산을 하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죠, 그죠? 근데 출산을 하지 않았는데도 요실금이 생길 수 있을까요? 있겠죠. 네. 왜 그럴까요? 제 생각에 골반 근육이 약해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골반 근육이 약해서 그렇다. 아, 맞는 얘기예요. 사실 복합성 요실금이 생기는 제일 큰 원인은 출산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절박성 요실금은 출산이 아니라 방광이 기능이 이제 약해서 저장 기능이 떨어져서 그렇기 때문에 출산과 상관없이, 나이랑 상관없이 절박성 요실금은 항상 있을 수 있죠. 고등학생들도 있을 수 있고 중고등학생들도 있을 수 있고, 당연히 젊은 여성이라든가 방광이 불안정한 모든 여성분들은 절박성 요실금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들 병원 오시는 분들 보면 다들 젊은 여성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변이 새는 원인이 절박성이라면은 그는 출산과 전혀 상관이 없다. 근데 이제 방금 우리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골반 근육이 약하다는 경우는 복합성 요실금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복합성 요실금은 대부분 출산 때문에 생기기는 하지만은 출산을 하지 않는 여성들도 선천적으로 골반 근육이 약한 분들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요실금이 굉장히 심해서 수술을 예약을 했는데, 그분은 어렸을 때부터 해서 요실금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분이 출산을 통해서 요실금이 더 심해졌기는 했지만은 어렸을 때부터 해서 방광을 받치고 있는 골반 근육 힘이 약해서 생기는 거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얘기한 게 정확한 거죠. 골반 근육이 약하게 되면은 출산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요실금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절박성 요실금은 출산과 상관없이,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분들이 생길 수 있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은 뭘까요? 요실금 수술을 10년 전에 타병원에서 했는데 재발되면 다시 수술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우리 김 선생님이 대답을 해볼까요?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많이 하니까. 재발해서 오신 분들 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병원에서 요즘 출한 지가 한 20년 가까이 되는데 사실 수천 분을 했죠. 근데 그 중에서 요즘에 재발되는 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수치가 낮죠. 저희 병원이 아마 거의 없을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은
어쨌든 재발이 될 수도 있고, 사실 다른 병원에서 요심술해서 재발되는 분들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다시 정확하게 검사를 하고 수술해주면은 다시 깨끗하게 완치가 됩니다. 혹시 그들이 수술했다 해서 나는 이제 수술로 좋아지지 않는가 보다 라고 좌절하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주의 얘기를 들어서 왔는데, 사실은 그런 분들도 다시 수술하면은 다 좋아지니까 요심 수술은 한 번 하면 끝나는 거다,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을 해볼까요? 요실금 수술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일까요? 이 질문은 또 우리 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실 겁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15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오. 그 처음 들어본 것처럼 얘기를 하세요. 저랑 맨날 술하면서 왜 그러냐고 오라고 얘기를 하시죠. 반응. 자, 많은 분들이 요심 수술을 걱정하는데 사실 요심 수술은 굉장히 간단한 수술입니다. 보통 제가 수술을 시작하면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면 끝나는 거죠. 물론 이제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더 걸리지만은 실제로 요심 수술은 한 10분에서 15분이 끝나는 거고, 입원할 필요도 없고, 오전에 수술하시면 오후에 집에 가시면 바로 좋아지시는 거거든요. 뭐 실제로 샤워 같은 경우에도 그 다음날이면 바로 할 수 있고, 사실 15분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뭐 일상생활에 거의 지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심 수술은 이 출산과 관련해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출산이 사실 굉장히 힘들고 회복 기간도 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생각하는데 요심 수술은 굉장히 간단하다는 거. 또 하나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요심 수술하고 나면 소변 볼 때 아프지 않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치질 수술했다, 그럼 이제 대변 볼 때 되게 많이 아프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항문 쪽을 수술을 하면 당연히 대변 볼 때 아플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요심 수술은 왠지 요도를 수술한다고 생각하는데, 요도를 수술하는 게 아니라 골반 근육에 대한 수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소변이 내려오는 요도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소변 볼 때 불편한 건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질문 있죠? 네. 요실금은 평생 한 번만 하면 재발이 없는 건가요? 한 번만 하면 되나요? 이게 질문 자체가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질문이 틀려요. 요실금 수술은 고갑성 요실금일 때 수술을 하는 거라, 여기서 만약에 수술했는데 소변이 샌다 하는 거는 아까 2번의 내용과 같이 절박성 요실금일 때. 자, 기본적으로 고갑성 요실금의 경우에 수술하겠죠. 그래서 수술하면은 재발이 안 되냐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제가 거의 재발이 없습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년이 지났다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로 재발돼서 오는 분들이 손 꼽는다. 그러면 뭐 1, 2%도 안 되는 거죠. 사실 요실금 수술은 한 번 한다고 해서 재발되는 경우도 거의 없고 거의 완치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내 주위에서 요심 수술하고 나서 재발됐어 이제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모시고 오라고 얘기를 할 때 재발이 됐다고 오시는 분들의 70-80%는 방금 우리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재발이 된 게 아니라 거의 절박성 때문에 그게 재발됐다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 와서 또 수술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약만 먹으면 되는데, 그러면 그분들 괜히 혼자서 참고 있었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발됐다고 얘기한 게 다 수술로 다시 치료되는 게 아니다. 하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몇 분 정도는 실제로 이제 수술이 재발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재수술해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이죠. 마지막 질문. 요실금 수술 시에 들어가는 테이프는 괜찮은 건지, 안에서 늘어나지는 않을까요? 우리 김 선생님 대답을 해볼까요? 사람 몸에 다 들어갈 수 있게 인증이 됐다고 알고 있고요. 안에 들어가면 늘어나지 않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자, 당연히 수술할 때 들어가는 이 테이프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안전성이 입증이 된 테이프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FDA에서 공인받았고 요식금을 전문으로 하는 모든 대학병원에서 다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요식금 테이프는 인체 안에 들어간다고 해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이 테이프라 그래서 마치 우리 스카치 테이프처럼 이렇게 부착하는 테이프로 생각하는데, 이 테이프는 접착제가 있거나 부착되는 게 아니라 몸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손을 여기가 이제 절개가 됐는데 안에 테이프를 놓고 다시 꼬매면은 이 테이프가 움직이는 공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테이프는 다시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수술이 영구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테이프가 다시 늘어나거나 테이프가 좀 이동을 해서 잘못 위치가 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있는데,
그 가만히 있는 테이프가 늘어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라는 거. 이게 아주 옛날에는 이 테이프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실과 볼트 같은 걸로 테이프를 고정을 했어요. 하나는 뼈에 고정을 하고 하나는 조직 이게 고정을 하는 수술을 했었거든요. 이게 수술이 컸죠. 그런데 이 수술이 거의 없어진 게 이걸 고정을 하는 게 전혀 필요가 없다. 재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고 늘어나거나 그런 게 아니다. 오히려 고정을 해버리면은 초보 볼 때 오히려 불편한 증상이 더 심해진다라고 해서 그냥 고정을 하지 않거든요. 그 이유는 테이프가 늘어나거나 변화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테이프가 다시 10년 뒤면 그게 사가서 늘어나서 다시 해줘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자, 오늘은 요실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대신 질문해 줍니다는 코너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